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좀 중요한 신호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하락 파동이 세게 나오는 구간들 있잖아요. 그런 구간에서는 선제적으로 어떠한 신호들이 나온다라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에 우리 올해만 해도 하락 파동이 굉장히 지긋지긋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1월 달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10% 이상 하락하는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6월 달에 강하게 하락 파동이 나왔고, 9월 달에 하락 파동이 세게 나왔어요. 각각의 퍼센트는 한 1월 달에 12% 코스피 기준, 그 다음에 6월 달에 한 13%, 그리고 9월 달에는 한 11%, 대략적으로 10% 조금 넘는 쪽의 하락 파동이 나왔는데, 지수가 이 정도만 하락을 해도 여러분들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 기본으로 아마 계좌에 찍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파동을 잘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이게 하락이 나오지 않고 상승할 수도 있지만, 확률상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여러 가지 시그널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집중을 해야 된다.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오래 살아남아야지 결국엔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익 내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실을 보지 않을까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지수 차트 멀쩡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지수 차트만 봐도 거의 2400선 오늘 살짝 이탈한 정도의 수준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지수 차트상에서의 중요한 패턴, 제가 주말 영상에서도 한번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괜찮아지는지 또는 맞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저점을 이탈하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락을 이탈하는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매매할 종목들이 있는지 트레이딩 관점이어도 좋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이든 간에 스윙 관점이든 간에 본인의 매매 관점이 혹시나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쭉 둘러보세요. 점점 종목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좀 이따 관심 종목 대충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추세가 타고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강한 기준봉이라던가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들 또는 강한 테마군을 형성하면서 종목들이 빵빵 올라와요. 시장이 괜찮을 때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서서히 하락 추세를 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이러한 종목들이 하나둘씩 추세 이탈을 하기 시작하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테마주에서 고점 신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메타버스 컨텐츠주들, 그다음에 그런 종목에서 고점 시그널이 보통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나마 최근에 잘 버텨줬던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도 다시 강한 흐름이 나오다가 대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차트의 흐름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가 꺾이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꺾이면서 다른 섹터에서 또 강하게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테마군들이 형성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은 그것을 여러분들 순환매라고 표현을 하죠. 기존에 강했던 종목에서 돈이 빠지고 새로운 곳에 돈이 몰린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강한 테마에서 돈은 빠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테마로 안 들어가. 안 생기고 있어요. 이 몇몇 개별주 약간 이슈 있는 개별주를 살짝 돈 들어가는 거 빼고는 거긴 대부분 이제 단타 대회 열리는 곳이고, 그거 말고는 대부분 새롭게 돈이 몰리는 곳이 없다. 그 말은 즉 전반적으로 이런 전조 증상이 나온 이후에는 추세적인 하락이 많이 나왔더라. 이때 하락하기 전에도 그런 증상이 나왔고요. 이때 하락하기 전에도 갑자기 관심 종목 매매할 종목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 빠지나요? 이것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잠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한들 새롭게 돈이 몰리는 테마군들이 많이 생기지 않고 섹터가 주도주가 사라지게 된다면은 시장은 힘을 잃으면서 결국에는 추세를 추정하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럼 그 추세 추정이 뭔가요?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지수 패턴을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종목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수 상황은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 거죠? 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이 패턴을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쌍봉의 흐름으로 이렇게 맞고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맞고 떨어진다.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는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 저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다 하더라도 맞고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 이런 패턴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런 패턴을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방향성으로 가지고 그냥 알고리즘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프로그램 매매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전환되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은 충분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저도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만 보고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는 거죠. 최근에 강했던 주도주가 얼마나 잘 꺾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새롭게 돈 들어오는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역시나 계속 제가 불안하게 생각했던 요소들이 하나 둘씩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조건들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도 한번 볼까요? 컨텐츠, 메타버스 뭐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는 그래도 오늘까지 개파락 이후에 그래도 반등이 잘 나와주었으나 음봉 전환했죠. 여기서 이런 화장품주도 마찬가지.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생기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의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나마 현재 남아있는 섹터 중에서는, 테마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다. 근데 이 테마 외에는 사실 제대로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몇몇 이런 뭐 개별 종목들 몇몇 말고는 대부분 추세가 많이 꺾였다. 이렇게 컨텐츠도 좀 올랐다가 대부분 하락이 많이 나왔고, 메타버스도 단기 고점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 추세가 좀 끝났다는 이런 신호들이 나와주고 있고, 대부분 보면 다 그렇죠. 비슷하죠.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이는 흐름들. 그나마 양호하게 버티고 있었던 테마주 중에서도 로봇주에서도 최근에 오늘로 인해서 추세선을 좀 이탈하는 이런 시그널이 좀 나와줬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주들, 또 이거 외에도 이런 풍력주도 잘 버티다가 오늘 21선 이탈하면서 단기 추세가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다. 그리고 원전주 중에서도 잘 버티는 G2파워 같은 종목들 결국엔 이탈, 그 외에 원전주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최근에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도 우크라이나 재건도 추세 이탈, 컨텐츠주도 마찬가지. 그럼 딱 보시면은 단기 놀림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한두 번의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맞고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은 지금 구간에 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려면 이런 개별주 테마주도 중요하지만 시총 상위주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삼성전자 볼게요. 거의 코스피 지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이렇게 쌍봉 맞고 좀 떨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 지지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탈 이후에 반등 나오더라도 다시 맞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다. 자, 이런 구간을 본다면은 12월달 제가 산타 랠리는 좀 크게 기대하지 말자라고 설명을 이전에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결국 그런 산타 랠리의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지는 이런 또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도 벌써 전저점을 이탈하고 신저가를 만들었어요. 오늘 시초가가 거의 신저가였는데, 그런데 오늘 종가로 갔을 때는 그래도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거꾸로 봐서 생각을 해보세요. 차트를 거꾸로 봤는데, 거꾸로 본다면은 최근 고점이죠. 최근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거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캔들이 나왔어요. 매물을 소화하면서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오더라도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을 지금 완성해 가고 있다. 계속 고점을 낮춰주면서 이런 중요 이평선들이 따라 내려오면서 위에는 매물대는 첩첩 쌓여 있고, 올라가더라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고, 이런 구간들, 딱히 반도체 쪽에 특별히 호재가 없는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차트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라도 지수는 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조 증상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락에 정말 전조 증상이라는 거를 알고 내가 사전에 좀 피한다면은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고, 내 예상과 달리 잠깐 하락하는 척 하다가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수익의 기회를 일부 놓치더라도 큰 폭의 하락 파동, 올해만 해도 3번의 큰 폭의 하락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 하락 파동 잘못 맞으면 여러분 깡통 나옵니다. 이 깡통이 나올 수 있는 이 하락 파동을, 수익을 날 수 있는 확률을 포기하더라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다면은 이쪽에 배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형주들 보시면은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도 이렇게 61선이 쭉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근데 추세가 어떻죠? 고점을 낮춰주고 있다. 여기 전저점 부근 아닌가요? 그럼 매수 타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우하향으로 고점을 계속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더라도 다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차트들을 지금 힘을 응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 수렴형 아시죠? 삼각 수렴 이후에 발산을 하는데, 이번에 삼각 수렴 이후에는 상승 쪽으로 발산
발산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는 좀 하방 쪽으로 발산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최근에 리밸런싱 관련해서 계속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양호한 흐름이 나왔다가 오늘 이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은 차트 거꾸로 본다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차트 거꾸로 보면 뭐죠? 상승형 음봉이에요. 그죠? 그것도 정고점 부근에서 정고점 부근을 회복을 하고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형 음봉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트를 거꾸로 돌려보면요. 근데 이게 차트가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놓고 보면은 하락형 양봉이 나온 거죠. 그런데 전저점을 살짝 이탈한 상태에서 종가상 살짝 이탈한 상태에서 하락형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추세를 지속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시총 상위주도 언제든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하락 파동이 현재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5일선 맞고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양음 패턴, 하락 3파라고도 하죠. 이런 식의 파동들이 나와줄 수 있다. 여러 가지 시그널을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엔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추세가 최근 들어서 다 꺾이기 시작했고 거기에서도 저점을 낮추는 추세가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거기에서 봤을 때 당분간 지수도 별 재미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개별주들, 테마주들 한번 쭉 둘러봤는데 대부분 다 꺾이기 시작하고 몇몇 추세가 그나마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나 그 수가 굉장히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는 증상, 원래는 내가 매매 이런 종목들 내가 원하는 타점 주면 매매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만약에 평상시에 한 30종목, 50종목 관종에 만약에 있었다고 쳤을 때 최근에 내 기준에서 어긋나는 종목들을 다 하나둘씩 삭제하고 보니까 10종목도 안 남네? 이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없어지지?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최근에 또 매매하고 싶은 종목들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차트 돌려봤는데 추가할 게 하나도 없어. 추가할 게 몇 개 없고 있더라도 시가총액이 너무 낮거나 그다음에 재료가 이상한 재료로 애매하게 올라오거나 이런 종목들 말고는 안 보이는 거야. 흔히 여러분들 이런 장세가 지속되면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이 겪었을 거예요. 우선주 올라가고 품절주 올라가고 이상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잡주 같은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시가총액 낮은 것들 그다음에 신규주는 이제 비교적 수급에서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냥 장난치기 좋은 거죠. 그런 철저하게 단타 자금이 그냥 장난치기 좋은 종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선주나 신규주나 품절주나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 몇몇 위주로만 장난질을 치면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은 강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신호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타랠리는 힘들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지수의 흐름이 중요한 이렇게 저점을 이탈하면서 쌍봉 이후에 저점을 이탈한 흐름들이 나왔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이렇게 최근 고점을 계속 이탈하지 못하고 두 번째 2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때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해서 다행인 듯 싶었는데 위에 또 저항대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이탈을 했어요. 지지 라인이 있는데 지지 받는 척 하다가 다시 이탈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개별 종목 공략할 때도 오히려 그걸 돌파 시점 또는 이탈 시점, 왜냐면 지지력 테스트하고 하락하면은 진짜 하락이고 저항대 테스트하다가 돌파하면은 진짜 돌파가 되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지수를 봤을 때도 이번 하락은 충분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은 21선 이평선 지수상에서 이탈은 충분히 조심해야 되는 변곡점이 될 수 있고 이 하락하고 나서 이 구간에서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비빌대고 있다. 그러면 다시 추가적인 우리 하락을 준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트레이딩을 오랫동안 하고 전업투자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하락장 초반에 느껴지는 이런 시그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 조금이나마 리스크 관리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던 매매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아니면은 자신 없다 싶으면 관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소중한 우리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